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밤방곡곡이란 브랜드가 탄생했는데요. 지자체에서 신청한 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명소화하고 잠재력 있는 소도시 자원을 고루 선정해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수도권하고 강원도의 야경 명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충청도하고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의 야경 명소 13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야경 명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 첫 번째는 내산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충청남도 예산군 응북면 예당관광로 16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9년 4월 6일 개통된 출렁다리인데요. 402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 64m의 주탑을 중심으로 펼쳐진 케이블은 거대한 황새가 흰 날개를 펼쳐서 호수 위를 비상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출렁다리가 밤이 되면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변신을 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이곳이 더 아름다운 건 이 음악분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당호 출렁다리에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한 LED 불빛을 이용한 공연이 20분간 진행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실제로 건너볼 수도 있고요. 예당호 주변에 앉아서 힐링하면서 출렁다리하고 음악분수를 즐기셔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와 아름다운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산 간월도 해관경관 탐방로입니다. 간월도 해관경관 탐방로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간월함 바로 앞에 새롭게 조성된 충남 서산의 하플입니다. 이곳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방문객들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인데요. 어두운 서산 앞바다를 이렇게 화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간월도 해상경관 탐방로 입구에는 커다란 탑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서산구를 상징하는 굴탑이더라고요. 곡선으로 이어진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는 약간 포항의 스카이워크 같은 느낌도 들고 탐방로도 꽤나 밝아서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서산의 신규 앞을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여 공람지입니다. 부여 공람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국남로 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국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인데요. 신라 선화공주하고 결혼한 우왕의 서동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국남지는 아름다운 연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매년 7월에는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저도 연꽃축제를 보러 다녀왔었는데요. 화려한 조명화하고 다양한 공연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는 굿들의 국가전시회가 열려서 다시 한번 국남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축제 일정에 맞춰 가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이기도 하고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서동요 전설이 깃든 국남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입니다.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는 부여 광북리 유적하고 부소산성 일원에서 열리는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는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는 문화유산의 공유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사비백제의 기술하고 문화 경험 그리고 사비백제의 예술성 등을 엿볼 수 있기도 하고 구국강병하고 태평성대를 꿈꾸면서 천도를 계획한 백제 성왕의 이야기도 같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는 9월에서 10월경에 열리는데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부여 광북리 유적에서 부소산성 쪽으로 올라가면 부소산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넓은 구역을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꾸며서 사진 찍으면서 힐링하기도 좋고요. 부여 광북리 유적 바로 앞에는 백마관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활짝 핀 해바라기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날 고퀄리티 미디어 아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에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의 야경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영 디피랑입니다. 디피랑은 경상남도 통영시 남만공원길 2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15,000원, 어린이 만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디피랑은 남방산 공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통영 필수 여행 코스인 동피랑하고 서피랑을 모티브로 해서 이곳에서 사라진 벽화들이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남방산 공원은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빛과 인공 조명을 활용한 15개의 테마 산책로가 있습니다. 남방산 공원은 원래 실제로 통영 주민분들이 오셔서 힐링하던 곳인데 기존 모습을 보존하고 야간 경관을 변화시켜서 통영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아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좋고요. 남방산 공원을 다니다 보면 통영 앞바다에 풍경도 같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디피랑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경주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02로 찾아가 심는데요. 성인 3,000원, 어린이 8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의 대표적인 여행지이면서 야경 명소인데 낮에 가도 멋지지만 밤에 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전에는 안압지로 불리던 곳인데요. 발굴된 유물에 이곳이 월지라고 불린 장소로 확인되어서 2011년에 경주 동궁과 월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인데요. 다른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푼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철도가 지나가기도 하면서 많은 훼손을 입었던 임해전터의 못 주변에 1975년 준소를 겸한 발굴 조사에서 회랑지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건물터 26곳이 확인되었고 이후 신라 건물터로 보이는 세 곳하고 월지를 복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월지에 반사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동궁과 월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경주 월정교입니다. 월정교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74로 찾아가 심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월정교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동궁과 월지에서 차로 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서 같이 코스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월정교는 통일신라 시대의 교량인데 조선시대에 유실되어서 없어진 것을 보증을 거쳐서 2018년 4월에 복원한 곳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760년인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9년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경주 월성하고 남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길이 66.15m, 폭 13m, 높이 6m의 커다란 다리인데요. 밤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월정교는 실제로 건너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월정교를 건너면서 월정교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고 중간에 징검다리에서 바라보는 월정교도 너무 아름다워서 징검다리에서 멋진 월정교 사진도 꼭 찍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화려한 통일신라 시대의 교량 월정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안동 월영교와 문보트입니다. 월영교와 문보트는 경상북도 안동시 상하동으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월영교는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문보트는 3인 30분 기준 28,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월영교는 언제 가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저녁때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월영교는 나무로 만든 목책교인데요. 2003년 개통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영교라는 이름답게 낙동강이 비치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월영교 가운데에 가면 월영정이라는 멋진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월영정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월영교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이런 문보트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낙동강 위로 알록달록한 문보트가 평화롭게 떠다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낙동강 위를 목책교로 건너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 감성적인 문보트도 탈 수 있는 월영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16으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경남 진주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진주성인데 그런 진주성하고 남강 일원에서 이렇게 화려한 유등 축제가 열립니다. 진주 유등 축제는 임진왜란 진주성 정토에서 왜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저지하고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남강에 유등을 띄운 데서 유래되었는데 진주 남강하고 진주성 일원에 화려한 야경으로 수를 놓습니다. 남강에 배다리를 놓아서 배다리를 건너면서 다양한 유등을 구경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유등 띄우기 체험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큰 축제이다 보니까 먹거리도 많고요.
다양한 공연도 진행해서 볼거리도 참 많고요. 2023년의 경우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했고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축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우리나라 대표 축제인 진주 낭화 유등 축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해운대 비축제입니다. 해운대 비축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1-2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해운대 비축제는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군함로 해운대 광장 그리고 해운대 시장하고 해운대 온천길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12월에서 1월에 열리는 축제입니다. 해운대 비축제는 해운대 모래사장을 LED로 화려하게 술을 놓기도 하고 다양한 조형물과 같이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진행되는 축제이다 보니까 커다란 트리도 있고 루미나리에도 볼 수 있고요. 해운대 비축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바닷바람 쐬고 해운대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고요. 해운대 온천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올해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지역의 야경 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11번째는 남원 광안로원입니다. 광안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44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4,000원, 어린이 1,5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만 18시 이후에는 무료 입장입니다. 광안로원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춘향하고 이도령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면서 전북 남원의 대표적인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광안로원은 조선 전기에 조성된 광안루하고 그 일대의 정원을 말하는데 광안루는 경회루와 촉성루 그리고 부병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에 속하기도 합니다. 광안루원은 광안루만으로도 멋지지만 아름다운 연못이 주변에 있는데요. 이 연못 위로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가로막혀서 만나지 못하다가 7월 7성날 단 한 번 만난다는 사랑의 달이 오작교가 있기도 합니다.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켜지기도 하고 커다란 달 모양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광안루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는 여수 낭만포차거리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거리는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10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여수하면 떠오르는 밤바다를 배경으로 조성된 포차거리입니다. 낭만포차거리는 여수 밤바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거북선대교 하부공간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위로는 케이블카가 떠다니고요. 바다에는 유람선이 다니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거리에 가시면 빨간 하멜등대도 같이 가보셔야 하는데 하멜 표류기의 작가 하멜이 여수에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에 하멜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하기 가장 좋은 곳 여수 낭만포차거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는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는 익산의 대표적인 여행지 미륵사지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미륵사지와 함께 국립익산박물관에도 저녁에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사 선생님이 미륵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공연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도 볼 수 있어서 미륵사지 저녁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14.23m의 우리나라 최고이면서 최대의 석탑입니다.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거의 전면이 붕괴되어서 동북면 한 귀퉁이에 6층까지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됩니다. 아름다운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의 야경 명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밤방곡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URL을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야경 관광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